통합과학 교육론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탐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었죠? 오늘은 탐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탐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무엇이 탐구고 무엇이 탐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시해주는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에 도달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독서실 가서 공부도 해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해보고 심지어는 음악의 종류도 다양하게 들어보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헤비메탈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 집중 시간을 가장 길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탐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고민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용수철에 매다는 추의 개수를 다르게 해가면서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탄성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는 교과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학생은 탐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학생이 유튜브를 보고 왕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멀리 날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도 바꿔보고 날개 길이도 바꿔보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실험을 했더니 어떠한 조건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탐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예, 오늘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탐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면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탐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자, 지금부터 그 기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가 뭐냐? 2015년 개조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석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과학 지식을 얻거나 의미를 구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탐구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죠?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말하는 탐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그들의 그 연구에서 유래된 증거, 그 증거에 기반하여서 설명을 제안하는 것, 이게 바로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나라의 표현에서 공통점 혹시 찾았나요? 과학적 탐구 이런 단어 말고요. 공통된 단어 뭐가 있죠? 증거입니다. 증거. 그죠? 과학적인 탐구라고 하는 건 증거에 기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하면 그건 탐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가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증거에 기반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미국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표현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과학 지식, 새로운 지식이어야 됩니다. 이미 있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알지 못했던 걸 새로 알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제안하는 거죠. 나름대로 이 설명도 어떤 설명이어야 될까요? 남들과는 다른 새로운 설명이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탐구가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매우 어려워요. 왜 이 탐구가 어렵게 느껴질까요? 저는 찐빵으로 표현하면 앙꼬로 표현될 수 있는 이것이 없어서 탐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앙꼬가 없는 찐빵 먹으면 어때요? 정말 퍽퍽하죠? 맛이 없습니다.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없는 탐구는요,
재미가 없어요. 실험하는 게 재미가 없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 싫어지죠. 이게 있으면 실험하는 게 즐겁습니다. 재밌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미국계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 바로 호기심입니다. 호는 좋아한다는 뜻이고요. 기는 신기한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호기심 그러면 신기한 걸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들어요. 신기한 걸 좋아하는 마음이 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탐구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꼬마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호기심이냐면 어떻게 하면 저 형아처럼 더 열심히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꼬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유튜브를 보지 않을까요?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토론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증거를 수집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괴롭고 힘들어요? 아니면 즐거워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호기심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을 막 수집하면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해석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호기심을 느끼면 누구나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학생이 나한테 맞는 화장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죠. 인터넷 유튜브 보겠죠. 친구들과 토론도 해보겠죠. 또 이렇게도 화장해보고 저렇게도 화장해볼 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자기에게 맞는 화장 방법을 얻게 됩니다. 탐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실 탐구는 우리가 늘상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자연 세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거죠. 게임이라든지 스포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화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엔 호기심은 생겨도 자연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저는 훌륭한 과학 선생님은, 훌륭한 물리 선생님은 아이들의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호기심을 자연세계로의 호기심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훌륭한 선생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탐구를 간략하게 정의해보면 저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호기심을 해결하면 그게 바로 탐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핵심적인 안고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임용고시에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대로 써야 여러분들 만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점도 여러분들 명심하고 가능하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탐구 능력 꼭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실천을 할 때는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자꾸 유발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과학교육의 첫 번째 목표도 뭐예요?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두 번째 목표인 탐구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탐구를 해서 과학 지식을 발견해 나가게끔 가르쳐주면 과학을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증거, 이게 탐구냐 아니냐. 첫 번째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느냐, 두 번째는 호기심을 해결했느냐, 새로운 지식이냐 아니냐, 이걸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탐구가 긴지 아닌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ohm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죠. 전압을 키우면 전류가 증가합니다.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류가 감소하지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것은 탐구일까요? 아닐까요? 좀 헷갈리죠, 그죠? 자, 두 가지 기준으로 봅시다. 첫 번째, 과학적인 증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이 뭐죠? 호기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게 과연 새로운 지식인가요? 아니죠. 탐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걸 처음 실험한 오음이라는 사람은요. 탐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멘타는 이게 탐구입니다. 그죠? 궁금했으니까 실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의미를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어요. 오음한테는 탐구지만 그렇지 않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확인하는 건 탐구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실 호기심이 그렇게 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탐구라고 하는 건 나만의 문제, 내가 호기심을 느낀 그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탐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탐구인지 아닌지 조금 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학생이 수업 시간만 되면 막 졸려요. 근데 이게 왜 졸릴까?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서 이렇게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재미없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탐구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자, 호기심을 느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지식을 얻은 것 같기도 한데 좀 미심쩍죠, 그죠? 탐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변인을 통제하고요. 조작 변인을 바꿔가면서 종속 변인의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건 탐구예요. 호기심도 분명히 느꼈죠. 과학적인 증거도 모았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탐구가 될 수 있지만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면 탐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하고 어떤 게 먼저 떨어질까 호기심 생겼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건 탐구가 아니라는 거죠. 가설일 뿐입니다.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과학적인 실험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만 되면 졸린 이유, 이것이 궁금해서 실험을 하게끔 만들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과학적인 탐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잠깐 졸고 일어났을 때 정신이 무지하게 맑아져요.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잠깐 졸고 일어나는데 더 자고 싶고 졸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본 적 있나요? 호기심을 느껴가지고 실험을 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늘 정신이 맑아지는구나 라고 해서 잠깐 졸고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아져서 의욕적으로 공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볼 때 그 친구들은 아마 임용고시 단번에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잠깐 졸고 일어났을 때 정신이 맑아지는지 그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실험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뭐 호기심을 느끼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느껴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늘 맑고 정말 의욕적인 그런 자세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빠른 길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이 길이 제일 빠르구나 라고 해서 그 길로 간다. 그러면 탐구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아가게 접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 들면,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탐구했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과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리 비행기를 만들어서 멀리 날아가는 비행기를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낀 친구들은 매우 재미있게 실험을 했을 거고요. 호기심을 느끼지 않은 친구들은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훌륭한 물리 교사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뭐 지구과학 교사일 수도 있겠죠. 과학 교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호기심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호기심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연현상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공기, 바람이 막 뿜어져 나오면 공이 붕 떠 있습니다. 이게 왜 떠 있는지 뭐 물리할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보면요, 위아래로 흔들리기도 하지만 좌우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공은 왜 좌우로 흔들릴까? 이 흔들림은 단진동일까 아닐까? 이런 게 궁금해서 실험을 해보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탐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연구해서 대회 나가면 상 받아요. 그죠? 과학전람회 나가면 분명히 상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고 그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탐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들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위에 있는 거는 탐구에 대해서 아이들이 친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험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탐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요 C, D, E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 위에 있는 A, B 수준에 해당이 되는 걸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도와주고, 나중에 가서는 진짜 물리적인 현상 또는 지구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저 같은 경우 일반 학교에서도 이거를 실제로 했었는데,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현상, 물리적인 현상이나 지구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실험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리는 학생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호기심을 느끼는 걸 가지고 탐구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거의 20여 년 전 정도에 수업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종이에다가 영어 단어를 써서 암기하는데 어떤 색깔의 종이에다가 어떤 색깔의 펜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영어 단어 암기에 효과적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탐구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좋지 않나요? 재밌죠? 이런 거 탐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학생이 베개를 베고 자는데 베개 높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탐구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이 소금을 한 움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의 탐구는요, 먹는 소금의 양에 따라서 오줌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걸 실험하고 있는데,
조금씩 소금의 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만큼 소금 먹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평하는 표정 속에 보면은 이게 괴로워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는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소금을 막 조금씩 먹으면서 오줌을 종이컵으로 받아가지고 그 양을 계속 재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호기심 가지고 하면 재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동기부터 탐구 방법, 결론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학생은 어떤 소리로 깨는 것이 가장 잘 깰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익숙한 부모님의 목소리로 깨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진짜로 그런가? 라고 하는 걸 검증해 본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핸드폰, 알람시계, 부모님 사진은 개인정보 때문에 삭제했고요. 기상 시간표 이런 것들을 놓고 실험을 합니다. 변인 통제가 들어가죠. 10월 달 2주 동안은 6시 30분에 일어나도록 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놔요. 그게 2주 동안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변인 통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6시 15분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핸드폰이나 알람시계, 부모님 목소리, 기상 시간표를 가지고 혼자 일어나는 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 시간과 차이를 보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지를 찾아내요. 그렇게 했더니 핸드폰 알람으로 해보니까 4명의 친구가 실험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변인 통제를 또 하기 위해서 같은 집에서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들쭉날쭉하죠, 그죠? 핸드폰 벨소리. 부모님 목소리로 했더니 이렇습니다. 아이들의 해석을 보니까 처음에는 잘 일어나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목소리에 좀 짜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춘기 학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깍제깍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잘 안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 목소리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신문기사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었을까?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알람도 없고요. 부모님 깨워주지도 않습니다. 혼자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습관적으로 30분 근처에 일어납니다. 근데 혼자 일어나야지, 15분에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15분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탐구하게 하고요. 이런 재미있는 탐구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이 막 생겨가지고 탐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는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탐구하는 사례도 가끔 있어요. 학생들 중에 아주 특이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탐구한 거 가지고 과학전람회 나가면 상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런 주제로 대회를 나가서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특상 받게끔 해줬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도 아니고요. 학생이 호기심을 느낀 거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를 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학생 지도 방법이에요. 과학고에서는 좀 저런 거 말고 실제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도 자주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죠. 사례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컵에다가 물을 담고 종이로 덮어요. 그리고 뒤집습니다. 그리고 손을 떼요. 그래도 물이 쏟아지지 않죠. 이렇게 실험하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요. 인터넷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으라고 나옵니다. 가득 담은 다음에 이렇게 실험을 해라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지 이 학생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학생은 왜 이런 실험을 했냐면 이걸 가지고 봉사활동을 해요. 대전과학고에서는
아주나라고 부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봉사활동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과학적인 탐구 실험을 하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과학에 대한 흥미도 갖게끔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고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학생이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안 쏟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물의 높이를 다르게 해봤습니다. 가득 채우는 거 말고도 물의 양을 조금씩 줄여봤더니 이렇게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최적의 조건이 있죠? 최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일 때 가장 오래 버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채 2분도 못 버팁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 2분도 못 버티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물의 양만 줄이면 8분 정도까지 버티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재료도 바꿉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의 높이는 6cm로 맞추고요. A4 용지 가지고 실험하지 말고 도화지도 해보고 머매지도 해보고 라벨지, 한지, 신문지 다양한 종이로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머메이드지가 제일 오래 버티더라. 몇 분? 20분. 그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채 2분도 못 버티는데 이 학생이 탐구한 방법을 사용하면 20분까지 버티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냈다. 아주 멋진 탐구 활동이죠. 아이들이 이렇게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탐구가 무엇인지 살펴봤죠? 자, 그러면 점검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거죠. 오랫동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서 독서실도 가보고 음악도 들었고 해봤더니 헤비메탈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집중 시간이 길었다. 이렇게 하는 거. 탐구입니까? 아닙니까? 실험을 해봤죠? 과학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탐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넓은 의미에서 탐구이죠. 탐구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실험하라고 해서 교과서와 똑같은 실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탐구입니까? 아닙니까? 탐구가 아니죠.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했으니까요. 그죠? 물론 이 학생이 교과서에 어떤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실험을 하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야, 추를 매다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했다고 한다면 탐구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마 그런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탐구라고 보기 어려워요. 호기심이 느끼는 주제를 학생 스스로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거는 어렵지 않죠? 탐구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고리 비행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탐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의 탐구 능력을 제대로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그 호기심이 물리적인 현상, 또 지구과학적인 현상에까지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각자가 느낀 호기심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모아서 그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세요. 네, 일반고에서는 자연현상에까지 호기심을 끌고 오는데 매우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정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반고에서는. 그래도 노력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탐구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탐구 실천을 해보고요. 학생들에게 그런 탐구 능력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